광주 학살의 비극을 떠올리게 한 노상원 수첩 내용. 12.3 내란 사태를 모의 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추가로 발견된 새로운 내용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MBC는 13일 수첩에 체포 대상과 대북 공작, 윤석열 장기 집권 등을 위한 비상계엄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체포 대상과 대북 공작. MBC 보도에 따르면 수첩에는 기존에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은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거 대상, 즉 체포 대상을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해 500여 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A급 체포 대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전 대표 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정청래 의원, 추미애 의원, 김용민 의원, 김의겸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을 비롯해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종교, 연예인 등이었습니다. 또 좌파 판사 전원, 유창훈 판사, 권순일 전 대법관, 노랑 판사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담당 판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대법관이었습니다. 노랑 판사는 민주화 시위 등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대령 해병수사단장이라며 최숙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도 발견됐습니다. 종교계에서는 천주교 정의구 현사재단,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소속 불교, 기독교 인사들 등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대학생 단체로는 대진연,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친북 좌파, 종북 각종 조직, 전장현, 간첩 수사받는 놈들, 촛불 집회 주모자들 등도 거론됐습니다. 수첩에서 간첩 재판자라는 항목 아래 문재인과 그 일당, 이재명 쪽 놈들이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 모두 간첩 혐의로 체포해 처벌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는 14일 이와 관련해 여의도 30에서 50명 수거, 언론 쪽 100에서 200명, 민주노총,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 명에 포함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체포조 인원 편성은 5명에서 7명씩 한 조로 하고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여인형 행사 인원 지정, 수거명부 작성, 박안수 계룡대 수집 장소, 전투조직 지원 등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역할도 적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방식에서 1, 2차는 기무사, 3차에서 10차는 경찰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A급으로 분류되는 대상들에게는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에 보낸다. 포승줄을 활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좌파로 분류된 판사, 검사, 방송사 주요 간부 등에 대해서는 김두한 시대 주먹들을 이용해 좌파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실제 여인영 전 국군방첩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홍장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불러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체포 명단 뒤에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수거 A급 처리 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연평도 이송, 군함 이용, 수송선, 제주도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GOP 선상에서 피격, 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을 거론하며 해당 지역의 수용에 자체 사고 처리하거나 수용시설에 화재 폭발을 일으키거나 외부 침투를 가장해 사살하는 방식을 계획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막산의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 필요, 교도소 한 곳을 통째로 수감,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이라며 살해 계획으로 보이는 문구도 확인됐습니다. 수첩에는 체포 대상을 수용할 장소도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일명 수집소로 표현된 체포 장소로는 강원도 화천군 오음리, 경기도 가평군 현리, 인제, 강원도 화천, 양구, 울릉도, 마라도, 전방 민통선 쪽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곳들은 군부대와 군시설이 다수 있는 접경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첩에는 다른 처리 방안으로 외국 중국 용역업체, 북직진,
북에서 조치 등을 언급하며 중국,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했습니다. 북한과 비공식으로 접촉하되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 접촉 시 보안 대책을 어떻게 할지까지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포 대상들이 탄 선박에 대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한에서 납포하기 직전 격침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국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몽골에서 몽골 정보부 요원들과 만났다가 체포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노상원 주도의 정보사 사조직인 수사이단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을 담당하려던 정성욱 대령의 진술서에서 이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진술서에는 11월 22일 퇴근하였는데 여단 1실장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나에게 전화하여 여단으로 복귀하였고 11월 23일, 24일 여단을 출근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여 25일에 해결한 후 정상 일과를 하였다. 11월 25일부터 문 사령관이 해외 출장 중으로 주말까지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사 관계자는 MBC에 이 사건이 바로 몽골에서 정보사 요원 2명이 체포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보사 요원들은 대북 공작을 위해 몽골에서 몽골 정보부 요원 2명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한국 측에 포섭돼 10년 가까이 활동해온 현역 장교 신분의 현지 요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번에 새롭게 포섭하려고 했던 현지 요원이었습니다. 정보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공작을 하려면 포섭된 공작원을 이용해 북측 인원과 접촉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기존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에 직접 접촉하려던 것이 아니라 몽골 현지 공작원을 이용해 북한과 접촉하는 공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보사 요원들이 체포되자 문상호 당시 사령관이 곧바로 몽골로 향했던 것입니다. 문 사령관은 체포된 이들이 정보사 요원이라는 것을 몽골 정부에 확인해 주었고 한국 정보 요원이 몽골에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국정원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정보사 요원들은 몽골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정례적인 교류 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이번 달 14일 당시 정보사 요원의 몽골 출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실시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이었다라며 비상계엄이나 대북 공작 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몽골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2. 윤석열 장기 집권 등을 위한 비상계엄. 노상원의 수첩에는 비상계엄 장기화를 염두에 둔 날짜별 실행 계획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시기는 총선 전과 총선 후로 나뉘었는데 총선 뒤 입법을 해서 집행하는 건 쉽지 않다. 실행 뒤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앤다라며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버리는 방법 등을 고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찰, 방첩대 헌병들을 최대한 활용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좌파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운영하고 검사, 판사로 구성한다는 대목도 담겼습니다. 이 부분에는 중앙지검 활용이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특별수사와 재판소로 체포 대상들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 붕괴를 도모했습니다. 즉 총선 전부터 야당과 진보 진영 척결을 노리고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이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대통령 안가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첩에 따르면 비상계엄 전날 미국에 협조를 구하고 당일 VIP인 윤석열의 담화 장소를 구체화하고 전 국민을 출국 금지 조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 1일에서 10일 동안 추가 수거 대상별 수거 후 수집소 이송, 10일부터 30에서 50일 동안 서울 외 지역 수집 대상 수거 작전을 벌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비상계엄 행사 후 헌법을 개정해 윤석열이 재선, 3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반토막 낼 계획이었으며 후계자는
이라며 윤석열 뒤를 이을 후계자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관위를 장악한 뒤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 1980년 광주 학살처럼 전 국민을 좌파, 간첩 등으로 내몰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경고성 계엄도 계몽령도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나치식 학살을 꿈꾼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은 물론 법정 최고형에 처하고 나치식 학살을 모의했던 모든 범죄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단죄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 외에도 비상계엄을 둘러싼 충격적인 계획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은 끝까지 밟은 세권에서 내란 수계와 내란 세력을 모두 엄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